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무좀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좀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지만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뒤꿈치에 우리 굳은 살처럼 두꺼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각화형 무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내가 무좀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무좀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무좀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상한 민간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진균, 즉 곰팡이로 분류되는 피부 사상균에 의해 피부에 표재성 감염이 일어난 것을 말하고 백선이라고도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피부 표면에 감염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좀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발의 백선을 말하는데 백선이라고 하는 것은 몸 어디에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발의 백선, 즉 발무좀과 발톱무좀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좀이 어디서 얼마 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기는 환경은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곳에서는 잘 옮겨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목욕탕 같은 곳에 발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발을 공유해서 접촉하고 또 축축함으로 무좀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체중계도 마찬가지겠죠. 또 무좀은 각질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 각질들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으므로 목욕탕에서의 발에 각질을 박박 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주변 땅바닥에 맨발로 접촉한다면 옮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집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좀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 발수건을 같이 쓴다거나 슬리퍼를 공유해서 신는 경우에 옮아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군대 생활 동안 무좀을 옮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 생활을 하고 또한 군화를 장기간 신으면서 발이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무좀이 악화되어서 진료를 보다 보면 대부분의 중노년 남자 환자분들은 군대 때 생긴 무좀이 지금까지 안 사라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발무좀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무좀을 발무좀과 발톱무좀으로 나누고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에 생기는 발무좀은 지난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첫 번째 지간형, 두 번째 소수포형, 세 번째 각화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발가락 사이에 짓무르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한 지간형과 수포성 물집이 생기는 수포형의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로 우선적으로 치료해 볼 수가 있고 굳은 살처럼 각질층이 허옇게 두꺼워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각화형은 바르는 연고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르는 무좀연고가 두꺼워진 각질층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각질 연화제를 발라주면서 각질층을 얇게 하면서 바르는 무좀약을 써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는 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경우 바르는 약을 사용할 경우 발톱을 뚫고 흡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주로 먹는 약을 사용하며 간독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르는 매니큐어와 같은 형태의 약을 써보거나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는 핀포인트나 루눌라 같은 레이저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르는 연고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주로 쓰이는 무좀약은 알리라민 계열과 아졸 계열이 있는데 무좀균이 세포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어느 단계에서 차단하느냐에 따라 나뉘고 결국은 무좀균이 생존에 필수적인 세포막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중 알리라민 계열 중에 터비나핀 계열이 효과가 비교적 빠르고 사용기간이 짧아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라미실이 있는데 하루에 2번 바르는 것으로 아침, 저녁으로 발을 깨끗하게 씻고 건조된 상태에서 발라줍니다. 우리가 광고를 보면 뭐 땡땡땡 원스라고 해서 하루에 1번 바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 1번 발라도 되긴 하지만 이것은 한 통을 전체 다 양발에 빠짐없이
바른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물이 닿아서도 안 되고 건조된 상태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사용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환자분들한테 보통 바르는 무좀약은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2번은 최소한 발라주라고 설명을 하고, 물이 닿는 이벤트가 중간에 있으면 깨끗하게 말리고 중간에라도 발라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바르는 무좀약의 핵심은 무좀이 다 나은 것 같더라도 2-3주 정도는 더 발라주는 것인데, 이는 무좀균이 사라져도 무좀균에서 형성한 포자가 표피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진료를 오시는 분들 중에 군대 때 걸려서 40년 넘게 뭐 달고 사신다는 분들도 약을 처방받고 며칠 발라보니 사라진 것 같네? 그러면 중단했다가 다시 재발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는 무좀인고는 하루에 2번 무좀균이 사라질 때까지 골고루 발라주되, 무좀이 사라졌다고 생각되더라도 2주 정도는 계속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무좀과 습진의 감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편에 말씀드렸지만 무좀과 습진의 감별이 중요한데 둘 다 각질이 생기고 간지럽기 때문에 감별이 어렵습니다. 특히 수포형 무좀의 경우에는 습진 중에 물집이 생기는 한포진과의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별이 어려운 경우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KOH라는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고 그냥 간지러울 때 쓰는 약을만 바른다면 문제는 습진약의 대부분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를 무좀에 바를 경우 초기에는 간지럼증이 일단 좋아지고 뭐 증상도 좋아지는 듯 싶다가 무좀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아무 연고나마 발라서는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먹는 약과 간독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약에는 크게 플루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터비나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바르는 연고로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발 무좀 중에서 각화형 무좀의 경우에도 각질, 연화질 등으로 충분히 각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바르는 연고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먹는 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은 이 세 가지 종류 모두 간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약의 간독성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좀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간헐적으로 피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발톱 무좀을 치료를 할 때 약을 비교적 몇 달간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자,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발톱에 있는 무좀을 보게 되면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막 무좀에 감염된 발톱이 갑자기 무좀이 벗겨진 새 발톱으로 싹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발톱을 자라는 공장이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무좀이 감염되지 않은 새 발톱이 자라나서 감염이 된 발톱들을 밀어낼 때까지 복용이 보통 필요하므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복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톱 무좀도 자꾸 재발하고 잘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치료가 된 줄 알았다가 남아있는 균사체에 의해서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발톱 옆쪽 라인에 이렇게 생기는 세로 방향으로 무좀균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위부부터 원위부까지 전체적으로 무좀균이 있는 것으로 감염되지 않은 발톱이 자라나는 충분한 시간까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간에 포기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럼 발톱에 바르는 항증균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톱에 바르는 항증균제로는 땡땡땡 네일라카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발톱에는 바르는 약이 먹는 약에 비해 효과가 월등히 떨어집니다. 최근에 나온 쥐블리아라는 제품은 약물 침투력이 뛰어나고 중증의 경우에도 증상 개선이 확인되어서 발톱에 바르는 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으나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약국에서 실비 처리가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핀포인트나 루눌라가 있습니다. 발톱 무좀의 치료를 해야 하는데 간에 부담이 되거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 음주를 자주 하는 경우, 아니면 임산부나 모유수유 때문에 무좀약을 못 쓰는 경우에 레이저를 통해 손발톱 무좀균을 죽이는 레이저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핀포인트, 루눌라인데 일단 핀포인트 레이저는 무좀균이 있는 발톱 부위의 온도를 70도 이상으로 높여서 무좀균을 사멸시키는 원리입니다. 자, 온도를 높이는 레이저는 많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높이면 주변 조직들도 온도가 높아져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 빔에 간격을 두어서 선택적으로 그 부위에만 온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무좀 전용 치료 레이저로 허가 승인을 받고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한 치료 방법입니다. 자, 간격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 피부과 전문의들이 발톱 무좀에서 앞에서 말한 주블리아라는 바르는 약과 같이 쓰는 조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눌라의 경우에는 열이 아닌 광원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635나노미터와 405나노미터의 파장이 다이오드 레이저로 시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가락을 기계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32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발톱 전체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역시 실비 처리가 가능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서 먹는 약을 못 먹거나 간독성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이렇게 실비 처리가 되는 레이저와 바르는 약의 조합으로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좀의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봤고 그 중에서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핀포인트와 루눌라와 같은 레이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본인이 일단 무좀이 맞는지 꼭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고려하여서 바르는 약만 치료해도 되는지, 먹는 약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고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